기습적으로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 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는 비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그 후회대에 속속들이 파헤쳐드립니다. 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한 달에 한 번 날씨 특집으로 꾸며지는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캐스타 네. 한 달에 한 번 날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 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남성분이 있어요. 네. 날씨를 예측하는 남자 난리의 남. 오늘도 박선우 예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앞머리를 예보관님. 예쁘게 자르셨어요. 일자로 네. 뱅 스타일로 아주. 또 두 젊어 번째, 보이고 싶어서 좀 잘랐어요. 야, 오늘 드라이도 참 잘 됐어요. 잘해주셨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국지성 호우예요. 네. 네, 저번에 태풍편 방송 때 저희는 날씨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내용도 그렇구나 하고 쉽게 넘어갔는데 몇몇 분들은 너무 어려웠다. 좀 쉽게 맞아요. 얘기를 해달라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포함해 모든 캐스터분들이 예보관님께 계속 캐묻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네.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움찔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어떤 장난스러운 멘트를 쳐도 네. 아주 모범형 답안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예보관님.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국지성 호우예요. 이게 절대 만만히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말하잖아요.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2주 전쯤이었죠. 갑자기 이제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는데 그날 이제 모처럼 가족이랑 외식을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저는 소나기니까 금방 그치겠지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비도 많이 오고 맞아요. 천둥 번개도 치고 바람도 강하게 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난주였잖아요. 서울에 정말 계속 소나기가 내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에는 차를 일단은 세워뒀는데 내릴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 한 30분 정도를 기다렸다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을 먹었었거든요. 왜 아니, 국지성 호우가 망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상캐스터들도 국지성 호우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또 얼마나 아니, 고생을 근데 해요. 저는 그때 소나기라 그래서 금방 그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소나기가 원래 좀 금방 그치잖아요. 그 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소나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2시간 이내에 이제 그치는 비를 소나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2시간도 상당히 긴 시간이죠. 짧게는 뭐 수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길게는 한 2시간까지도 가는 게 소나기 좀 특징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생각났던 게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중계를 하면 네. 20분 간격으로 방송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20분 딱 처음에 들어간 방송은 비가 정말 소나기 주룩주룩 내리는데 거짓말처럼 20분 뒤에 하는 방송을 모든 멘트를 그렇게 썼는데 완전 바뀐 거죠. 막 날이 개고 다시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맞아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확 쏟아지다 또 금방 날이 개니까 날씨 전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원고 멘트는 이미 비 오는 걸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네.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저희가 하는 또 단골 멘트가 있잖아요. 네. 1시간 전에는 언제 그랬냐는 늘 맑겠습니다. 이런 마치 거짓말처럼. 네, 같은 서울이라도 이제 저희는 서울에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 서울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안 내리는 곳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댓글들을 보면은 비가 언제 왔냐라고 욕하시는 맞아. 분들도 나 뭐 계세요. 여기 송파군데 왜 여긴 네. 서울 아니냐 네. 이러시면서. 맞아요. 왜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하냐. 아닌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은. 네. 저희가 국지성 호우에 대한 예보를 자주 하는데요. 예보관님께서 좀 정의를 해주세요. 소나기와 국지성 호우 뭐가 다른지 좀 국지성 호우에 대한 정의 부탁드립니다. 네, 비가 내리는 시간과 관계없이 많은 비가 올 때는 호우라고 하고요. 네. 단시간에 걸쳐서 이제 비가 집중이 되면 이제 폭우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국지성 호우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내릴 때를 이제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다. 네. 이 국지성 호우는 이제 태풍이나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지만 주로는 소나기처럼 돌발적인 현상으로 좀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1시간 또는 그도 짧은 몇 분 안에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때를 일반적으로 이제 국지성 호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30mm 이상이다 하면 딱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30mm 이상이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딱 봤을 때? 빗소리를 좀 표현해 주실까요? 네. 빗소리로요. 우선 30mm 정도의 시간당 30m의 강수가 내리게 되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도가 되겠죠. 특히 차량 운행하실 때 네. 와이퍼를
세게 돌려도 소용없을 정도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운전을 못할 정도의 강한 비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는 원인과 상관없이 짧은 시간 안에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비를 얘기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국지성 호우인데 이제 네. 국지성 호우가 발생되는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근데 혹시 그 좁은 지역의 기준이 있나요? 사실 좁은 지역의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 국지성 호우가 발생되는 패턴을 보게 되면 한 5km에서 20km 정도 그 소규모 지역에 집중돼서 이제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체로 한 5에서 20km 정도 반경 안에 비가 올 때 국지성 호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서울이라도 무슨 구는 내리고 있고. 예, 그렇죠. 네. 동네로 따져도 옆 동네에 비가 오는데 이쪽은 해가 비치는 그런 경우가 정말 차를 많이 타고 발생합니다. 이동하는데 이쪽 구에서는 분명히 맞아요. 비가 안 하는데 여기 맞아요. 딱 들어가니까 비가 내리기도 하고.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항상 날씨에서 국지성 호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뭔지 자세히 몰랐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와이퍼를 켜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쏟아질 경우에는 지금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네? 라고 잘난 척 좀 해보셨나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네. 게 요 몇 년 사이에 국지성 호우라는 얘기를 정말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잦죠.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그쵸.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면서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또 이제 그 열대 지방의 스콜과도 같은 원리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국지성 호우와 열대지방의 스콜은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은 여름철에도 주기적으로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네. 이 지상 기온이 많이 오르는 타이밍에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구름이 급격히 발달을 하면서 국지성 호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열대지방의 스콜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많이 오르는 오후 시간대 단순하게 지표면 가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름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따라서 스콜 같은 경우는 오후에 주로 내리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 같은 국지성 호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는 이런 대기 불안정에서 내리는 비와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낮 동안 기온이 올라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많이 온다, 기온이 많이 오를 때 약간 스콜 같은 게 아닌가요? 요즘에는? 요즘 이제 여름철 한낮 기온이 한참 최고적으로 올랐을 때 네. 내리는 비, 열대 지역의 스콜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도 우리나라 아무리 기온이 많이 올라도 상층에 찬 공기가 존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소나기는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스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낮 기온이 오르는 것보다 적어도 5도, 10도 더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아주 구름이 높게 발달을 하면서 내리는 비여서 네. 약간 스콜과는 좀 다 틀린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박선희 외보관님 왜 이렇게 차윤희 캐스터 눈을 못 보세요? 아니 자꾸 차윤희 캐스터가 질문 던지는데 계속 저희를 보고 계세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결혼하셨습니다. 너무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부끄러워서. 네, 이제 좀 환한 웃음 볼 수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비 오는 형태가 장마철은 굉장히 좀 시시하게 끝나버릴 때가 많고 맞아요. 오히려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비가 좀 연 강수량이 그나마 좀 채워지는 형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요. 연 강수량이 10년 동안 108mm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다 국지성 호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국지성 호우의 빈도나 양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1980년대 700m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도 들어서는 750mm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요. 국지성 호우 형태의 이 강수 발생 빈도도 약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집중호우성 비가 많이 증가를 하는데 이는 지구 온난화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0.7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때문에 집중 발생 호우가 왜 늘어나느냐? 이 지구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대기 중에 많은 씨앗들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은 물론 이제 집중호우 발생 빈도도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국지성 호우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좀 사실 궁금했는데 이게 기온이 높아질수록
그 비를 많이 뿌리는 그 씨앗들이 더 많이 생성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비는 강수 현상이다 보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거는 비를 내릴 수 있는 이 수분들이 많이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연관된 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발생을 할 때 낙뢰도 같이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을 봤을 때 낙뢰 현상이 연평균 13만 3천 회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이 있는 건가요? 국지성 호우? 낙뢰? 네, 관련이 아주 많습니다. 우선 구름 속에서 발생한 전기 현상은 번개가 치대하는 소리를 천둥이라고 하고요. 네. 이 번개가 지상으로 떨어질 때 이제 낙뢰 또는 벼락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지성 호우는 강한 대기 불안정이 형성될 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낙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는 이 낙뢰가 도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최근 5년간 낙뢰 발생 횟수를 이게 살펴보게 돼도 대기가 가장 불안정한 여름철에 약 75%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을 하게 되면 구름 속에 있는 이 강수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찰에 의한 마찰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양전기는 구름 상층부로, 음전기는 구름 하층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상에서는 양전기를 방출하기 때문에 구름 하층부에 있는 음전기와 지상에서 방출하는 양전기가 만나게 되면서 이제 벼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낙뢰의 발생 횟수도 살펴보게 되면 1980년대 평균 12.1일에서 90년대에는 14일, 2000년대에는 17.4일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이런 것도 지구 온난화에 의한 대기 수증기량이 증가가 되면서 대기 불안 정도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비가 세차게 내릴 때 바깥에서 날씨 중계를 많이 하곤 하잖아요. 네. 저희 윗대 선배 중에요. 글쎄 요란한 비가 내릴 때 날씨 중계하시다가 이 번개 맞은 분이 계세요. 맞아.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두셨다고. 아니 정말 무서워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가운데 또 하나가 국지성 호우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날씨를 전해드릴 때 국지성 호우에 대한 그런 예보도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통 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릴 확률이 몇 시에 몇 %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지성 호우는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게릴라성 호우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상 용어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요. 언론에서 만들어낸 이제 조금 더 쉽게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릴라가 어떤 뜻인지 좀 찾아봤더니 네. 게릴라가 스페인 용어로 소규모 전투란 뜻이에요. 네, 나폴레옹이 스페인 원정 당시에 스페인 사람들이 무장정을 했는데 이렇게 소규모 전투병들이 매복해 있다가 적군에게 타격을 입히는 그런 전술이 게릴라라는 이 표현이 사용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제 사용되는 건데 예고 없이 좀 오는 국지성 호우라는 그런 표현에는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러네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름을 잘 붙였네요. 네. 게릴라성 호우. 그런데 예보관님 이쯤에서 또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아니 이런 게릴라성 호우, 국지성 호우 예측하기가 많이 어려운 건가요? 현재 예보 기로서는 어느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뭐 예측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비가 어느 지역에 올 것이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두 시간, 짧게는 수분 안에 발생부터 소멸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게릴라 집중호우를 유발시키는 이 정란운이라는 구름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km 이하로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보관들이 이거를 발생해서 감시하는 단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치예보 모델을 확보를 해서 예보관이 레이더 영상이나 위성 영상 등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최대한 정확성을 높이려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집중호우 쏟아질 때 지금 날씨 상황을 전해드리면 아니 왜 예보는 안 하고 중계를 하냐 이런 질타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의 조금 양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뭔데요? 사실 이렇게 게릴라성 호우나 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 전에 저희가 예보를 안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비교하자면 조금 넓은 지역, 그리고 비의 양도 조금 광범위하게, 그리고 어떤 강수 확률 이런 것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보험 있잖아요. 우산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꼭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작은 우산, 가방 속에 넣을 수 있는 우산도 많으니까요. 저희가 눈웃음을 치면서 시청자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네. 자 그런데 게릴라성 호우라는 게 사실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피해도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뉴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게릴라성 호우로 시민들이 고립이 됐었다는 일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 얼마 전 일인데요. 서울 신림동 도림천 근처 다리 밑에서 이제 더위를 피하려던 30여 명의 시민들이 갑자기 호우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서 이렇게 고립이 됐었고요. 또 예전에 한 번은 군부대 담벽이 무너진 적도 있고 또 이제 지하도가 아예 침수된 일도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진짜 저희가 이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뉴스 영상들이 그런 계곡이나 하천이 범람해서 이렇게 밧줄 타고 이렇게 맞아요. 이송되고 이런 건 것 그쵸. 같아요. 네.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는 지반이 약한 뭐 산사태 취약 지역이 특히나 더 위험하잖아요. 2011년에 발생한 산사태 기억나시죠? 우면산 산사태. 그렇죠. 우면산 산사태 때도 이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이제 인한 거였는데 이때 무려 16명의 사망자가 있었다고 해요. 네, 방금 이산화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우면산 산사태, 네. 시간당 1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2011년 7월 27일 오전에 우면산 일대에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강원도 춘천에서도 산사태가 펜션을 덮치면서 이날만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망 57명, 실종 12명의 인명피해와 2,5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2014년 8월 25일에도 남부지방에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고리 원전 2호기가 가동이 정지되기도 했고요. 창원의 덕곡천에서는 시내버스가 급류에 휘말리면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특히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산들만 보면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집중호우의 피해가 컸던 사례가 있는데요. 1998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 한창 휴가철이죠. 지리산 계곡에 새벽에 시간당 무려 14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사망과 실종자가 무려 324명, 재산 피해가 1조 2,500억 원의 엄청난 피해를 발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0년 추석 집중호우로 강화문 일대가 물에 잠긴 적도 있었고요. 기억나요? 2009년 남해안과 경기 북부, 2008년에는 강원 영서 지역, 2000년에는 전라북도 군산 지역 등 매년 이런 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10년이었나요? 광화문에 국지성 호우가 내렸던. 네. 그때 제가 그 광화문 쪽으로 날씨 중계를 갔다가 글쎄 그 주변이 다 이제 통제가 됐어요. 역들도, 지하철 역들도. 그래서 걸어서 집까지 왔던. 네, 맞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피해가 정말 많은 만큼 대책 또한 시급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태풍 상황에서도 딱히 뭐 대처할 법은 없지만 피해를 좀 막을 수 있게 예방은 가능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네. 이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 너무 훅 치고 들어갔다. 아이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낙뢰와 국지성 호우 이렇게 조심하세요. 우리가 처음 해봐요. 합의 좀 얼마나? 예. 네. 자, 보이시죠? 자, 일단 국지성 호우 피해 예방법부터 볼게요. 네. 짜잔. 자, 일단 첫 번째,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파악하라. 네. 인데요. 뭐냐면, 이제 상습적으로 비가 내릴 때마다 좀 위험한 지역들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뭐 하수구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범람이 잘 된다든가 이런 지역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혹시 본인들이 살고 계신 동네들 어때요? 잘 뭐 피해 없이 잘 살고 계신가요? 알아봤어요, 괜찮은 것 혹시? 같은데 아니요 저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을 보러 다니기 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름철이 되기 전에 우리 집이 좀 안전한가 이거를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범람이 됐다 했을 때 대피소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재난정보센터에 검색을 하면은 우리 동네 대피소가 잘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번 하수구와 담을 확인하라. 하수구
막 넘칠 수 있잖아요. 비 맞아요. 많이 내리기 전에 미리 저희 좀 예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축대나 담 같은 경우는 미리 보수 공사를 잘 해서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겠죠? 네. 자, 그리고 국지성 호우다 싶을 때는 꼭 대피하라. 국지성 호우가 나타났다 싶을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좀 비가 오는 것 같다 싶을 때 예보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좀 대피를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맞아요. 특히 휴가철에 있잖아요. 계곡 같은데 네네. 강가 이런 데로 이제 피서 떠난 분들 거기서 텐트 치고 비가 와도 그렇게 그냥 운치 있다 이러면서 계시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좀 낭래시 주의사항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요. 첫 번째, 야외에 계실 때는요. 자세를 낮추고 금속을 피하라 입니다. 그 낭래가 이 높은 곳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나무나 그리고 정상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맞아요.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낮은 자세로 가셔야 되는데요. 대신 물에 젖은 땅에는 눕거나 또 이렇게 닿으면 안 됩니다. 전류가 물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도 횡단보도도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피부에 닿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금속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등산을 하는 경우 이 등산용 스틱 있죠. 그 고리는 꼭 내려놓으라고 하고 또 우산 같은 경우도 금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비가 더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또 농사 지을 때 그 농기구도 다 쇳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손에 쥐고 있으면 또 위험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외보다는 오히려 차 안이 안전하다인데요. 전류가 외부 금속면을 따라 땅으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의사항은 있는데 낭래가 칠 때 시동은 끄셔야 되고요. 그리고 라디오 안테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좀 잦아들고 태풍이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30분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천둥 소리가 멈추고 난 뒤에 바로 움직이면 또 위험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집안에서는 전기 제품 사용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천둥이 치고 그래도 계속 TV 보시고 컴퓨터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안 되고요. 이 플러그를 끈 다음에 그리고 1m 이상 플러그에서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주 국지성 호우로 시작해서 낭래 주의사항까지 아주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 참고해서 좀 안전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난예남, 네, 박선우 예보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지성 호우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그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수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댄서! Cause baby, it's a boomerang. Oh, throw it out and it comes back again.